교육감 선거가 마무리됐습니다.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9곳, 보수 성향 교육감에서 8곳에서 당선됐습니다. 지난 교육감들의 임기에 비해 성향별 지형도가 크게 달라졌다 보니 지역마다 교육 정책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여야가 상임위원회 등 원구성에 합의하지 못한 탓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동의 없이도 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물가와 유가가 치솟는 가운데 학교도 영향권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통학 차량 기사들은 기름값 부담이 전례 없이 커지자 운행요금을 올릴지 고민에 빠졌고 급식실에서는 급식에 쓰일 식재료가 제때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뉴스라이브 시작합니다. 앞으로 4년 동안 각 지역의 교육을 이끌 교육감들이 선출됐습니다. 선거 결과를 보면 흔히 진보와 보수라고 얘기하는 성향별 판세가 이전과 크게 달라진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학교 생활을 비롯한 앞으로 교육 정책에서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첫 소식 박민 기자입니다. 지난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이 선출됐습니다. 서울의 조희연, 세종 최규진, 충남 김지철 후보와 대전의 설동호 후보는 3선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변화가 가속화되는 세계화 시대에 우리 학생들이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국의 교육감 당선인들은 지난 13일 세종에서 열린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 간담회에서 첫 만남을 가졌고 다음 11일 교육감 협 첫 총회부터 각 시도 교육의 각종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교육감 선거 결과 이념별 판세 변화가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7회 지방선거에서 대구와 대전, 경북을 제외한 14개 지역에서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대거 선출된 것과 달리 이번 선거에서는 진보 성향 후보가 9곳, 보수 성향 후보가 8곳에서 당선되며 사실상 비례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때문에 민선 7기 교육감들이 추진하던 정책들이 변화를 맞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당장 보수 성향으로서는 12년 만에 당선된 임태희 경기교육감 당선인은 진보 성향의 이재정 교육감이 추진한 9시 등교제를 2학기부터 학교 자율로 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시장의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당선된 반면 서울교육감에는 진보 성향의 조희연 후보가 당선되고 경기지사의 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당선된 반면 경기교육감의 보수 성향 임태희 후보가 당선되는 등 서로 다른 성향을 가진 단체장과 교육감이 나오는 지역도 있어 이들이 교육 분야에서 잘 협치할 수 있을지도 지켜볼 대목입니다. 새 교육감들과 단체장들의 4년 임기는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뉴스라이브 박민입니다. 박민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교육감 선거 관련해서 조금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민 기자. 기사를 보면 진보 성향 교육감, 보수 성향 교육감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건 어떤 말인가요? 일단 진보와 보수, 보수와 진보라는 게 무엇인지 짧게 설명드려야 할 것 같은데 잠시 영상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보수와 진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보수는 지금까지 해온 그 질서를 그대로 지킨다는 전제하에서 부분적인 수정은 있을지언정 지금까지 해온 건 그대로 지켜야 된다라는 쪽이고, 진보는 그것보다는 변화, 변혁, 지금까지 해온 것도 존중을 할 필요 있지만 변화 쪽에 더 방점을 두는 쪽이고, 보수 쪽은 좀 안정 쪽을 방점을 더 두는 쪽이죠. 이상민 의원은 진보는 변화에, 보수는 안정에 방점을 둔다고 정리했는데 저희가 교육감들의 성향을 말씀드릴 때도 각자 공약과 정책들의 성격을 보고 분류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를테면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 같은 경우는 9시 등교제나 혁신학교 같은 변화를 주려는 공약을 내세우는 편이고, 반면 보수 성향 교육감들은 코로나 이후 학력 저하를 문제로 들면서 기초학력을 증진시키겠다는 학력 증진 공약을 내세우는 편입니다. 그럼 이런 성향 변화에 따라서 당장 학교에서 느껴질 만한 정책 변화도 있을까요? 네, 일단 경기도는 임태희 교육감 당선인이 이재정 현 교육감이 추진한 9시 등교제를 2학기부터 학교 자율로 돌리겠다고 밝혔고, 강원도는 신경호 교육감 당선인이 언론 인터뷰에서 수능 꼴찌 오명을 벗겠다고 의지를 밝히면서 학교 정기고사에 수능형 문제를 도입해 학생들이 수능 체제에 익숙해지도록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아까 기사 말미에 단체장과 교육감 성향이 엇갈리는 지역을 얘기했는데 어제도 경기도 당선인들이 회동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서 밝히길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과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 당선인이 과밀 과잉 학급 문제 신속 해결, 돌봄 방과 후 학교 확대와 학생 급식 문제 개선 등을 위해 뜻을 모았고 두 당선자는 정례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일단 협치에 힘쓰려는 모습을 보인 건데 임기 중에도 이런 모습이 계속될 수 있을지 지켜볼 부문입니다. 네, 박민 기자였습니다. 인권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뭐라는 거예요? 학생 인권 조례안 제2조 사항에 따르면 학생의 인권이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학생인권 조례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조례가 주장하는 대로 다 나가는 학교가 제대로 운영이 될까? 교사 학생 간의 존중과 배려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도 학생인권 조례가 만들어야 한다. 뉴스 사전 시간입니다. 오늘은 학생인권 조례입니다. 김혜윤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김혜윤 기자. 교육감 선거가 있을 때마다 학생인권 조례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곤 하는데 일단 학생인권 조례라는 게 정확히 뭡니까? 학생인권조례란 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생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각 교육청에서 제정한 조례를 말합니다. 각 시도 교육청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학생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되어야 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아까 영상에서처럼 후보마다 입장이 갈렸어요. 왜 그런 건가요?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차별받거나 소외되었던 학생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기반이 된다는 긍정적인 의견도 있지만 학생의 권리와 자유만을 지나치게 강조해 학교의 자율적 운영권, 교사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등의 피해가 있다는 주장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성소수자를 인정하지 않는 일부 종교계에서는 학생인권조례의 차별 금지 조항이 학교 안의 성소수자를 인정하는 내용이라면서 반대하기도 합니다. 조례라고 하면 지역별로 만드는 거잖아요. 지금 어느 지역에서 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나요?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 교육청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서울과 광주, 전북, 충남, 제주와 인천까지 7개 지역에서 이를 공포해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조례 제정 추진을 하려는 움직임들이 있었는데요. 다만 짐작하셨겠지만 학생인권조례 역시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더 관심을 가진 이슈였던 만큼 진보 교육감에서 보수 교육감으로 바뀌거나 또 정당별 시도의회 의석 비율이 달라진 지역들에서 인권조례를 추진하려던 움직임이 계속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해졌습니다. 부산, 충북 같은 지역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또 애초부터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네, 뉴스사전 김혜윤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2명 지명됐습니다. 이전 후보자였던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이 지난달 낙마하고 서울대 박순애 교수가 새로 후보자로 지명됐죠. 그런데 국회 청문회가 아직도 열리지 못했고 어제까지였던 청문 시한도 넘기면서 각종 논란을 검증할 기회를 잃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영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공석인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박순애 서울대 교수를 지명했습니다. 공공행정 전문가로 교육행정의 비효율을 개선하고 윤석열 정부의 교육 분야 핵심 국정 과제를 이끌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초에 지명됐던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이 각종 논란에 휩싸이며 자진 사퇴하자 24일 만에 후보자를 다시 지명한 겁니다. 하지만 박순애 후보자 역시 갖가지 논란에 직면했습니다. 지난 2001년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25%로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된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야권은 정부의 인사검증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 눈높이는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후보자들의 결격 사유가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국민 검증 없는 임명 강행은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후보자 검증을 위한 국회 청문회는 지명 한 달 넘게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을 비롯한 원 구성 협상의 난항을 겪으면서 국회가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에 들어간 탓입니다. 윤 대통령은 당초 국회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이었지만 국회 공백 사태가 이어지자 지난주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습니다. 시간은 좀 넉넉히 나토 다녀와서 판단해 보겠습니다. 결국 어제까지였던 재송부 시한이 지나면서 국회 동의 없이도
대통령이 박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임명을 강행할지 여부는 윤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서 돌아오는 내일 이후에나 알 수 있을 전망입니다. 정부가 지명한 후보자들은 거듭 논란에 휩싸이고 이를 검증해야 할 국회도 공전 상태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교육 수장 자리가 빈 지는 52일째입니다. 뉴스라이브 이현관입니다. 기름값과 밥상 물가 그야말로 천정부지입니다. 학교의 영향도 이제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급식 식재료 납품이 늦어지는가 하면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기사들 사이에선 운행비를 올려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가 일으킨 우크라이나 지역에서의 전쟁 탓에 기름값이 크게 오른 가운데 세계적인 물가 상승까지 이어지면서 시민들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의 평균 유가는 지난해 6월 대비 휘발유 35%, 경유 56%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기름값뿐 아니라 소비자 물가도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같은 현상은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계속될 거라는 게 정부 전망입니다. 앞으로도 상당 기간 고물가, 성장 둔화 등 복합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 부담은 학교로도 옮겨붙었습니다. 멀리서 등하교하는 학생들을 태우는 통학 차량 기사들은 경유값 오름세에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기사들 사이에서는 학생들이 각자 부담하는 요금을 인상해야 할 때가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우리 기사분들끼리 좀 다시 한번 모여서 정말 올려야 되는 건지 그대로 전쟁 끝날 때까지 그냥 저희들이 희생을 감수하고 가야 되는 건지 한번 토의도 좀 한번 해봐야 될 부분인 거고. 그나마 급식은 가파른 물가 상승세에도 당장 급식 자체를 운영하는 데는 아직까지 부담이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수입 식재료 수급이 원활하지 않으면서 급식이 임박해서야 납품을 받거나 식단이 바뀌는 경우가 생기는 등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게 예를 들면 급식에서는 콩기름 같은 경우가 있었는데 급식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이제 띄엄띄엄 들어오는 관계로 좀 업무의 차질이 조금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정부 예상대로 물가 상승이 이어지면 지자체의 무상급식 지원비 예산 범위 안에서 식단을 제대로 꾸릴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걱정도 나옵니다. 학교 구성원들이 겪는 이 같은 영향이 한동안 지속될 걸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학교 구성원 각자와 급식비를 지원하는 지자체 등의 대비가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뉴스라이브 전서윤입니다. 서울의 고등학교 급식에 개구리 사체가 잇따라 나온 것과 관련해서 교육부가 열무김치 납품 업체들을 전수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까지 전국 학교에 열무김치를 납품하는 170여 개 업체들을 대상으로 시도교육청과 식약처가 조사를 벌입니다. 한편 서울시 교육청은 일단 여름방학 전까지 급식 식단에서 열무김치를 제외하도록 하고 개구리가 나온 열무김치를 납품한 업체 2곳에 대해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비대면, 온택트 같은 말, 행사 이름 앞에 꼭 붙던 말이었는데 이제 다시 얼굴을 마주하는 행사가 당연해지는 것 같습니다. 학교 축제가 돌아왔습니다. 학생들과 교사들, 시민들까지 한자리에 모여 일상을 만끽했습니다. 전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인영 기자입니다. 화창한 날씨 속 학교 운동장 구석마다 천막이 쳐져 있습니다. 섬세한 붓질로 타투를 한 듯 팔에 문양을 그려넣는 학생들과 조그맣게 마련된 비행장에서 드론을 날리는 학생도 눈에 띕니다. 한켠에서는 사람들을 모으려는 호객행위도 이어집니다. 아직 150만 볼 수 있다. 친구들의 얼굴 치는 댄스. 코로나19 3년 만에 대규모로 열린 학교 축제. 그동안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교실에서 방송으로 공연을 지켜보는 게 행사의 대부분이었는데 학교 일상회복이 시작되면서 대면 행사도 재개된 겁니다. 각자 동아리를 대표해 부스를 운영하는 학생들은 모처럼 들뜬 모습입니다. 문이과를 망라한 분야의 56개의 동아리 부스에서 학생들과 방문객들이 전시물을 관람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동아리마다 특색을 살린 프로그램들이 부스를 채웠고 특별한 의미를 담은 부스도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전쟁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티셔츠를 판매한 동아리가 있는가 하면 판매 수익금을 전액을 다 유엔 난민기구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전후복구 사업에 도움을 주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후보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모의투표를 연 동아리도 있습니다. 실제 지방선거처럼 이렇게 투표를 해보고 직접 그 후보들의 정책에 대해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이날만큼은 굳게 닫힌 교문도 활짝 열려서 이웃 학교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도 이곳 학교를 찾아 축제를 함께 즐겼습니다. 친구 오빠의 스토리 보고 우크라이나 티셔츠 사기도 하고 네, 맛있는 것도 먹고 했어요. 부스 체험을 즐기다 보니 어느덧 해질녘 무대에서 축하 공연이 이어집니다. 대신고의 BTS 방탕한 소형단의 무대 함께 보시죠. 교직원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들의 공연은 물론 다른 학교 학생들의 찬조 공연도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오랜만에 335 운동장을 메운 학생들은 뜨거운 환호로 화답했습니다. 대신고에서 초청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공연도 준비해서 공연하러 오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환호가 있으니까 저희도 열정 더 느끼고 더 달아올라서 열심히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더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 일상회복 이후 간만에 열린 시끌벅적한 축제에 흥이 나는 건 방문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년 만에 하는 걸 텐데 재밌게 하네 준비 많이 한 것 같아요. 재밌어요. 밤늦은 시간까지 이어진 이날 축제는 동아리 부스부터 축하 공연, 불꽃놀이까지 모두 학생들의 기획으로 치러져 학교 활동의 회복이라는 의미를 더했습니다. 저희 학생회가 주관이 되어서 이 축제가 이루어졌거든요. 학생들이 이제 코로나 시기로 자기의 어떤 무대를 가질 수 있는 기회들이 없었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끼를 발산하고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일상회복과 함께 3년 만에 돌아온 학교 축제. 축제를 준비한 학교 구성원들은 물론 지역 주민들까지 한자리에 모여 새로운 일상의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뉴스라이브 박인영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지난 2년 6개월 동안 매달 진행해드린 저희 뉴스라이브도 오늘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청소년 여러분들이 어떤 소식을 집중해서 들어야 할지, 또 청소년들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잘 담아내고자 했지만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월간 종합 뉴스라는 방식을 넘어서 어떻게 하면 소식들을 잘 전해드릴 수 있을지 잠시 시간을 갖고 방법을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곽하나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사람들은 날 좋아했지. 내가 누군가의 편에 설 때 사람들은 날 사랑했지. 내가 나를 잊었을 때